삼각함수 이쪽 파트는 수능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생각해 볼 만한 단원이에요. 이쪽 단원이 옛날에는 이과생들만 배웠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통합된 수능으로 가는 책이 바뀌면서 문이과 공통으로 배우는 단원이 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기출되던 패턴과 옛날엔 이과만 배워서 시험을 보다 보니까 여기서는 어려운 문제가 안 나오고 여기에 빠진 데서 어려운 문제들이 나왔던 단원이거든. 이제 문이과 공통이 되면서요. 출제가 과거 안 됐던 걸 새롭게 출제를 하다 보니까요. 패턴이 처음 보는 패턴들이 나와요. 그래서 특히 고3 올라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 여기에 실린 문제들과 좀 다른 스타일의 문제들을 잘 풀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삼각함수 단원이 좀 어려운 건 우리 함수를 다룰 때 독립변수 x는 보통 실수죠.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다룰 때 x의 범위는 실수였잖아. 숫자였잖아요. 근데 이 삼각함수에서는요, 이 독립변수 x의 x도 물론 실수인데 각이 들어가요. 그 x에 들어가는 게 각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각에 대한 이해를 좀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건 각에 대한 이해예요. 각. 각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야 돼. 여러분이 각을 잘 몰라.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일반각. 자, 일반각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부터 다루는 각은요, 여러분이 390도, 마이너스 30도 뭐 이런 걸 다뤄요. 390도는 어느 정도 되는 각일까? 마이너스 30도는 어느 정도 되는 각일까? 각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좌표 평면에 여기다 단위원을 그려놓고 각을 표현하는 게 편해요. 각이라는 도형은 두 개의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각을 여기서 시작하는 두 개의 반직선으로 이렇게 각을 표시한다고. 그런데 여기가 벌어진 정도가 30도일 때 이 도형이 나타내는 각은 30도만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390도를 그려봐 그래도 이 도형을 그리는 거예요. 390도를 어떻게 그려? 360도가 한 바퀴 돈다는 뜻을 갖고 있잖아. 그죠? 또 390도는요. 이 도형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야.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이 빨간 각은요. 30도이기도 하지만 390도가 되기도 하는 거다. 그리고 이쪽으로 돌 때 플러스 30도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쪽으로 돌면 마이너스 30도 음의 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각을 이렇게 돌아서 마이너스 330도로 이 각이 나타내는 각이 마이너스 330도가 되기도 한다고. 그래서 지금 이 도형이 나타내는 이 모든 각을 이 각의 일반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도형이 나타내는 모든 각을 일반각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저 도형은 30도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니까. 한 바퀴 돌아서 30도 더 간 390도도 나타나요. 두 바퀴 돌면 몇 도야? 두 바퀴 돌면 720도. 거기다 30도를 더 간 750도도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형이 나타내는 모든 각을 이 도형의 일반각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알았지? 그래서 이 도형이 나타내는 이 모든 각을요, 우리는 여기를 세타라고 하고, 세타는 360도의 배수 더하기 30도다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다. 알았지, 얘들아?
자,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이 각이 되는 거고요.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이 각이 되는 거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 각이 나와. 그래서 그리고 여기 뒤에다 n은 정수가 쓰였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네요. 알았지 얘들아? 자, 그리고 여러분이 각을 다룰 때요. 좀 각의 위치를 외워갖고 있어야 되는데 특히 특수각의 위치. 특수각의 위치라 하면 30도의 배수나 30도의 배수가 아닌 15도의 배수를 일반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45도의 배수. 그래서 특수각이라고 얘기해요. 특수각은요. 30도씩 30도, 60도, 90도, 120도, 150도, 180도, 210도, 240도, 270도, 300도, 330도, 360도. 이런 각들을 특수각이라고 그래. 45도, 135도, 225도, 315도. 각에 이 각들이 이 위치에 있다는 걸 눈에 익혀줘야겠네. 예, 저기 졸고 있는 학생한테 한번 시켜봐야겠습니다. 예. 예. 준호야? 예. 몇 도?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여기는 그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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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렇게 따라가면 쉬운데 야 이 각이 얼마인데 240도요. 이 각은 300도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이에 있는 요 각이 45도, 135도, 225도, 여기는 315도. 0도부터 360도 사이의 특수각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봤어요. 야, 지금 얘는 간격이 달라. 지금 요 간격은 똑같은 거야. 근데 여기는 그 사이에 껴있는 거야, 45도. 예. 자, 이 정도 감각은 있어줘야겠지. 자, 그런 다음에 이 각들에 대해서 얘네는 1사분면의 각, 얘는 2사분면의 각, 얘는 3사분면의 각, 얘는 4사분면의 각이라고 불러요. 90도는요, Y축 위의 각이라고 하고요. 1사분면도 2사분면도 아니라 90도는 Y축 위의 각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각에 관한 감각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그거를 풀어야 되는 문제 몇 개 보도록 하자. 자, 거기 530도, 530번, 530번도가 아니라 530번. 야, 630도를요, 이렇게 표현을 해버려요. 얘는 360도가 두 개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되지. 한 개 들어가고. 몇 도 더? 이 바보들만 모였어. 몇 도 더? 270. 그렇지. 돌아가면서 시켜봐야겠다. 이렇게 표현해보라고요. 자, 1140도는 360도를 3번 하면 1080도가 돼요. 360도를 3번 하면 1080도. 거기다가 60도를 더 가면 되겠지, 이 각은. 그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855도는요. 360도를 마이너스 2번 가면 마이너스 720도가 되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 135도. 근데 문제의 조건이 요 뒤에를 양수로 표현하랍니다. 양수로 표현하라네. 그럼 얘를 360도를 마이너스 3번 가면 여기 마이너스 360도에 있으니까 여기다 플러스 360도에서 플러스 225도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다. 그 다음 거 마이너스 1200도 니네가 하시던지 말던지. 자, 534번. 다음 각이 몇 사분면의 각인지 말하래요. 650도. 650도는요.
두 바퀴 돌면 720도 아니야. 720도에서 몇 도 빼주면 돼? 몇 도 빼주면 돼? 720에서 70도 빼주면 되니까 요쯤 있는 각이 650도가 되겠죠. 그렇죠? 몇 사분면의 각? 4사분면의 각이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1280도. 세 바퀴 돌면 1080도가 된다 그랬잖아. 그죠? 200도만 더 가면 되겠다. 200도는요. 여기가 180도니까 200도는 요쯤에 있겠네. 요게 1280도를 표현을 한 거예요. 몇 사분면의 각? 3사분면의 각이 되겠지? 그잖아. 1080도에 200도를 더 가니까 호응도 없고 이씨 죽이버려. 마이너스 705도는요. 거꾸로 두 바퀴를 돌면 마이너스 360도, 마이너스 720도야. 15도를 덜 가야지. 그래서 이게 15도 정도 벌어져 있는 게 마이너스 705도라고 할 수 있겠다. 1사분면의 각에 대한 니네가 감각이 있어야 여기를 다룰 수가 있다고. 예. 마지막 건 니네가 하시던지 말든지. 자, 566번 봅니다. 자, 566번을 보면 다음 각을 나타내는 동격이 3, 4분면에 있는 걸 찾으래. 420도, 870도, 1560도, 마이너스 750도, 마이너스 1610도. 예, 3, 4분면에 있는 각을 찾으래서 그럼 이 각이 어디 있는지 부탁해봐야지. 얘는 360도 돌고 나서 60도를 더 가니까 여기 420도, 870도는 두 바퀴 돌면 720도 간 거야. 150도를 더 가야 되는데 150도는 여기죠. 여기에 있는 각이 870도가 되겠죠. 150도가 여기 있다고 여기. 여기가 870도를 나타내는 각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560도는요. 360도를 4번 가면 1440도야. 그래서 4바퀴 돌고 1440도에서 몇 도를 더 가? 120도를 더 가면 되네. 120도는 어디에? 그러니까 얘가 1560도. 이 각은 마이너스 720도, 마이너스 360도, 마이너스 720도, 마이너스 30도를 더 가면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750도. 이런 거 표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이. 예? 자, 마지막 거 마이너스 1610도는요. 마이너스로 1440도를 갑시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가면 1440도를 갔어. 몇 도를 더 가야 돼? 170도를 더 가야 되지? 요게 마이너스 1610도니까 얘가 3, 4분면의 각이 되겠네요. 예, 3, 4분면에 있는 각을 찾으라고 돼 있잖아. 각에 관한 감각이 좀 있어야 된다고. 자, 547번은요. 동경 중 100도를 나타내는 동경과 일치하는 거. 그러니까 같은 각을 찾으래요. 100도하고 같은 각을 찾으라는 거야. 그림이 똑같은 각. 자, 기억. 마이너스 970도는 마이너스 360도를 마이너스 3번 가면 마이너스 1080도가 되거든요. 거기다 얼마? 110도를 더해야 얘가 되겠다. 그래서 얘는 너무한다. 너 왜 젖바를 자고 있는 거니? 준호야. 얘는요. 360도를 마이너스 2 간 다음에 플러스 100도 하면 되니까 얘랑 도형이 똑같이 나와요. 자, 디귿은요. 마이너스 170도는요. 마이너스 170도는
360도를 마이너스 1번 간 다음에 플러스 210도 하면 되나? 아니 190도 하면 되나? 플러스 190도 하면 되겠지. 리을은 460도는 360도를 한 번 플러스 100도. 리음은 1180도는 360도를 3번 가면 1080도 거기다 100도 더하면 되니까 지금 여기 뒤에가 이렇게 표현되는 이 세 개의 각이 얘랑 동경이 같은 각이 된다고. 지금 이 각들을 표현하면 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이렇게 100도도 이렇게 100도를 표현하면 이렇게 얘도 이렇게 같은 도형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다고. 그래서 100도와 동경이 같은 각들을 이렇게 찾아본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약간 어려운 문제 봅니다. 야, 2사분면의 각을 반으로 자르면 몇 사분면의 각이 될까? 괜히 눈 마주쳤어, 승원아. 야, 2사분면의 각을 반으로 자르면 몇 사분면의 각이 될까? 야, 2사분면의 각을 반으로 자르면 당연히 1사분면의 각이 되지 뭘 그지야. 야, 어떤 각이 이렇게 2사분면의 각이라고. 그걸 반으로 자르면 1사분면의 각이 되는데요. 꼭 1사분면의 각만 되는 게 아니에요. 야, 여기쯤 있는 각이 120도도 있지만 480도도 여기 있는 각이잖아. 둘이 같은 각이잖아. 이걸 반으로 자르면 얘는 60도가 돼서 1사분면의 각이 되지만 얘는 240도가 돼서요 3사분면의 각이 되기도 한다고. 응? 네, 이런 걸 따지는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자, 569번. 569번은요. 세타가 2사분면의 각이야. 3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의 각인지 구해봐. 이렇게 문제를 낸 거야. 그러면 얘를요. 세타를 360도 n 더하기 90도 360도 n 플러스 180도 이렇게 표현해야 2사분면의 각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 각을 다루거든. 0도부터 360도의 각만 다루는 게 아니라 빙글빙글 돌고 반대로 빙글빙글 도는 이러한 각들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요. 2사분면의 각을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 졸려? 창문 좀 열까? 열어라. 너도 열어. 넌 안 열어도 돼. 주영이. 선을 열어. 그것도 안 닫아도 돼. 모기 없어. 지금 모기가 있겠어. 코로나가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요. 아직도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좀 개인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마스크 꼭 쓰고요. 잘 안 씻는 애들하고 놀지 말고요. 손을 자주 씻도록 하세요. 자, 세타가 2사분면의 각이다를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고. 그러면 3분의 세타는 이걸 3으로 나누니까 120도의 배수 더하기 30도 120도의 배수 더하기 60도가 되는 거야. 예. 그런데 여기 지금 n은 정수거든. 그래서 여기 n에다가요 0을 넣어봐요. n에다 0을 집어넣으면 30도에서 60도 사이의 각이 나와. n에다 0 집어넣으면 n에다 1 집어넣으면
150도에서 180도 150도에서 180도 사이의 각이 나와요. n에다 2를 집어넣으면 270도에서 300도 270도에서 300도 사이의 각이 나와요. n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360도 더하기 30도니까 여기가 다시 나오네. 이게 n에다 0 넣었을 때, n에다 1 넣었을 때, n에다 2 넣었을 때, n에다 3 넣었을 때, n에다 4 넣었을 때, n에다 5 넣었을 때 이게 빙글빙글 돌겠습니다 라고 가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타가 2사분면의 각이면 얘는 1사분면, 2사분면, 4사분면의 각이 모두 나올 수 있겠다. 근데 3사분면의 각은 나올 수가 없다고. 2사분면의 각을 3으로 나눴을 때요 3사분면의 각은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이거 졸고 있으면 곤란한데 시프트 이거 죽일까? 죽여버릴까? 자 571번 이번에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일 때 2분의 세타가 몇 사분면의 각인지를 그림으로 표현해보래요. 좀 더처럼 하라는 소리야. 자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이면 세타는 그냥 앉아만 있구나. 그냥 앉아만 있으려고 여기로 왔구나. 공부하라고 온 게 아니고 목적의식도 없어. 돈 냈으니까 그냥 와서 앉아있는 거지. 누구야 그런 사람? 손들어. 없지? 그런 사람 없죠. 그러면 좀 여기 앉아있는 이유 삼각함수에 관해서 이해를 하려고. 여러분요 앞으로 인생에서 지금과 다른 인간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지금 사는 것처럼 평생 살아가게 돼. 근데 올해 여러분이 살아가는 건 여러분이 결정할 수가 있어. 아직 여러분의 삶은 결정돼 있지 않거든. 얼마나 열심히 할 건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건지 아직 결정돼 있지 않아요. 근데 그걸 올해 결정하는 거야, 올해. 올해 결정한 대로 평생 살아가게 되는 거야. 선생님 수업하고 있는데 조는 모습, 딴 생각하는 모습으로 평생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되면 머리 쓰고 살 일은 못 해요. 몸 쓰고 살아야 돼, 몸. 몸 건달 어때, 건달? 괜찮겠지, 그죠? 건달이 그렇게 괜찮지가 않아. 진짜 안 좋아해, 아파. 건달도 별로 없고, 얘기 또 꺼내면 또 커지니까, 일이 커지니까. 자, 여러분이 현재 오래 살아가는 모습으로 평생 살아가게 된다. 좀 진지하고 여러분이 봤을 때 칭찬해 줄 만한 모습으로 좀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그럴 거고요. 10년 뒤에도 그럴 거라. 왜? 사람 안 바뀐다니까. 이 얘기를 하는데도 졸고 있는 정웅이는? 야, 앞에 있는 애가 좀 곰같이 좀 크지? 등치가 곰같지 애가? 딱 자리 잘 잡았네. 안 보였어 이쪽에 있으니까. 이 페이크를. 자,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이면은요, 우리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고. 2바퀴, 3바퀴 돌아서 1사분면에 있는 각도 표현을 하니까. 그럼 2분의 세타는요, 2로 나눠서 180도의 배수, 180도의 배수 더하기 45도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런 다음에 n에다 넣어보는 거야. 1부터. 여기서 n은 정수거든. 그러니까 0부터 넣어봐. n에다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0부터 45도. 여기 45도 여기라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n에다 0을 집어넣으면 요 사이까지 나와. 2분의 세타가 n에다가 이거는 1을 집어넣으면 180도에서 180도 더하기 45도. 무시 여기네.
n에다 2를 집어넣어. n에다 2를 집어넣으면 360도 360 더하기 45. 야, 2 집어넣으면 여기가 또 나오네. 3 집어넣으면 여기 나오고 4 집어넣으면 여기 나와서 여기하고 여기만 나와요. 어? 그 그림을 나타내는 게 몇 번이야? 3번에 있지, 그죠? 야, 여기를 이렇게 나타내는 게 3번에 있잖아. 요 사이에 각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라고요. 자, 일단 시간 드릴 테니까 딱 풀어봐요. 오늘은 굉장히 이해가 중요한데. 자, 그 다음은 새로운 가계 단위를 배워요. 자, 예, 여기 할 때는 늘 하는 얘기인데, 내가 그 외국인 친구를 만났어. 근데 얘가 키가 크더라고. 그래서 how tall are you? 그랬더니 6, 7 이러는 거야. 6, 7이면 6, 7 그러는 거야. 얼마나 소리야? 승원아. 6, 7 how tall are you? 그랬더니 걔가 6, 7이라고 대답을 하더라. 몇이라는 소리야? 167. 오, 예, 좋은 대답 감사합니다. 예, 167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6피트 7인치라는 소리예요. 미국 애들한테 키를 물어보면 예, 몇 피트 몇 인치로 대답을 해요. 그래서 6feet 7인치. 얘는요 30cm를 의미하고요. 얘는 2.5cm를 의미해요. 예? 그래서 180 더하기 얼마냐? 17.5. 그래서 197.5cm라는 뜻이야 이게. 예, 그래서 미국 애들은요 센티미터를 안 써요. 그래서 내 키가 170cm 그러면 와? 못 알아들어 미국 애들은. 예. 미국은요 인치법을 쓰죠. 예? 자, 1피트는요 이게 1피트야. 성인 발 성인 발의 크기가 1피트에 30cm로 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1인치는요 이거야. 이게 1인치예요. 손 한마디. 예, 그래서 이걸 갖고 만든 거를 얘기하죠. 자, 센티미터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센티미터는 야, 지구 둘레의 길이가 몇 센티미터게요? 예, 지구 둘레의 길이는요 딱 4만 킬로미터입니다. 왜? 지구 둘레의 길이로 킬로미터를 만든 거야. 지구 둘레의 길이를 갖고 4만 킬로미터로 정했다고요. 그래서 그걸 4만 개로 잘라서 1킬로미터, 다시 1000개로 잘라서 1미터, 다시 100개로 잘라서 1cm라고 정한 거야. 그래서 센티미터법은요 지구의 둘레의 길이로 만든 길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같은 일이더라도 1cm하고 1인치는 단위가 다른 거야. 그렇죠? 예, 단위가 다르네요. 자, 가계도 이런 서로 다른 두 가지 가계 단위가 존재한답니다. 하나는 도예요. 하나는 1라디안이라는 거예요. 1도의 크기는 얼마만큼인데 360도를 한 바퀴를 360개로 자른 한 조각을 1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1라디안이라는 거 이렇게 부채꼴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같으면 얘가 1라디안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길어 단위가, 그죠? 단위가 너무 길잖아. 그래서 이거 안 쓰기를 앞서. 야, 이 크기가 1이야. 그러면 1이라고 쓰고 1라디안이라고 읽는 겁니다. 그런데 수학적으로 각을 다룰 때는요 이것보다 이게 훨씬 상황에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라디안으로 각을 표시하게 돼요. 라디안으로 각을 표시하게 된다고.
가계 크기가 1라디안, 2라디안, 3라디안으로 가계 크기를 표시를 하게 된다고요. 그럼 둘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지. 야, 6, 7이 197.5cm라고 바꿔줄 수 있어야 되잖아. 예, 그렇듯이 도를 라디안으로 바꿔주고요. 라디안을 도로 바꿔줄 수 있어야 되겠다. 예, 그 바꿔주는 기준이 되는 건요. 이게 1라디안, 2개 모으면 2라디안이겠지 뭐. 3개 모으면 3라디안이겠지, 그죠? 그런데 딱 반원만큼을 모아주면 얘가 3라디안보다 조금 크거든요. 이게 정확하게는 3.14 아니야, 정확하지 않아. 이게 파이라고 쓰고 파이라디안이라고 읽습니다.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할 때는요. 자, 지금 선생님이 호도법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 호도법이란 라디안법을 얘기를 해요. 라디안이 기준이 되는 값을 호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예, 호도법에서 180도는 파이라고 쓰고 파이 라디안이라고 읽는다고 180도는 파이 라디안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둘이 왔다 갔다 해야 돼. 알았지 얘들아? 그래서 기본적으로는요. 2분의 파이는 90도, 3분의 파이는 60도, 4분의 파이는 45도, 6분의 파이는 30도. 여기까지만 외워갖고 있습니다. 예? 파이 라디안이 180도니까 2분의 파이 라디안은 90도가 되겠지. 그렇지? 예. 이 각들 외에 바꿔줘야 될 때는 얘를 180으로 나누면 1도는 180분의 파이라고 쓰고 180분의 파이 라디안으로 읽는다. 예. 양변을 파이로 나눠주면 1이라고 쓰고 1라디안이라고 읽어요.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가 되는 거지. 센티미터하고 인치를 왔다 갔다 하듯이 서로 다른 가게 단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예. 파이 라디안이 180도하고 같다고. 근데 2분의 파이는 90도가 맞겠지, 그죠? 자, 그리고 이걸로 아까 그렸던 특수각들을 표현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네요. 특수각들을요, 라디안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특수각들을 라디안으로 표현을 합니다. 30도는 6분의 파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얘가 6분의 파이야. 6분의 2파이, 6분의 3파이, 6분의 4파이, 6분의 5파이. 얘는 왜 그냥 지나갈게? 다 약분이 되잖아. 6분의 2파이는 3분의 파이로, 6분의 파이, 3파이는 2분의 파이로 약분이 되잖아. 약분이 안 되는 것만 적어봅니다. 6분의 1, 6분의 2, 6분의 3, 6분의 4, 6분의 5, 6분의 6, 6분의 7파이. 6분의 8, 6분의 9, 6분의 10, 6분의 11파이. 그래서 이거 4개는 분모가 6으로 보여. 그런데 여기는요. 6분의 2파이 3분의 1파이 라디안이라고 해요. 60도를. 그럼 요거 2개면 3분의 2파이. 얘는 3분의 3파이 3분의 4파이 3분의 5파이 3분의 6파이 이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2분의 파이 라디안, 얘는 2분의 3파이 라디안이라고 부른답니다. 예,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 각, 얘는요 4분의 파이 4분의 2파이 4분의 3파이 4분의 4파이 4분의 5파이 4분의 6파이 4분의 7파이라고 하네요. 자, 내일 이거 물어보는데 야 여기가 몇 분의 몇이야? 물어보면 대답 못하면 꿀만 맞습니다. 3분의 5파이야 2분의 3파이 3분의 4파이 6분의 7파이
6분의 11파이 라디안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 내일 이렇게 원 해갖고 이렇게 딱딱딱 찍어놓고 얼마? 근데 대답 못하면 꿀박. 알았지, 호수야? 어? 대답하면 네가 날 때려. 알았지? 1초 안에 대답하면 내가 맞겠습니다. 1초 안에 대답 못하면 나한테 맞는 거야. 진담이야. 이 새끼 되게 좋아하는데? 나 때리고 싶었어? 내가 그 정도로 너한테 정욱이 넌 나 때리고 싶지. 근데 내일 외워봐. 알았어? 기회를 줄게 내가. 자, 그래서 새로운 가계 단위 라디안 호도법의 단위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예. 자, 얼만큼 하는지 좀 보도록 할까요? 배고파. 자, 538번 135도. 나한테 너무 쉬워. 여기거든 135도. 근데 여러분은요 45도 곱하기 3. 얘가 4분의 파인 걸 외워갖고 있으니까 4분의 3파이거나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됐겠지? 예. 그 다음에 539번에 보면요 마이너스 210도. 마이너스 210도는요 마이너스 30도 곱하기 마이너스 7이잖아. 이게 6분의 파이거든. 마이너스 6분의 7파이. 이 각들 외워갖고 이렇게 해주는 게 보통 편해요. 그 다음에 5분의 3파이. 자, 5분의 파이 모르잖아. 그지? 파이 자리에다가 180도를 넣어요. 파이 라디안이 180도니까 약분하면 36도 108도가 되겠네. 이렇게 바꿔주란 소리예요. 마이너스 4분의 5파이는 마이너스 5 곱하기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25도가 되겠네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네. 자, 그 다음에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보래요. 542번. 자, 3분의 1 라디안. 3분의 1이라고 쓰고 3분의 1 라디안이라고 읽는다고. 3분의 1 라디안은 약 20도 정도 되는 각이에요. 얘의 일반각은 2n 파이 플러스 3분의 1 라디안. 얘는 정수라고 적어줘야 얘의 일반각을 표현을 하는 거야. 지금 얘는 아까 얘기했던 동경이 3분의 1이라는 건요 이 정도 되는 각을 뜻한다고. 약 20도 되는. 그런데 얘가 나타내는 각은 이 각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일반각을 표현을 한다고. 예. 자, 그 다음에 543번은 2n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지. n은 정수. 예. 근데 544번에 보니까 2분의 7파이. 2분의 7파이는요 한 바퀴 2파이 돌고 2분의 3파이를 더한 이 각의 일반각을 얘기를 하는 거지. 2분의 7파이는. 그래서 얘는요 2n 파이 더하기 2분의 3파이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2분의 7파이의 일반각은 2분의 7파이의 일반각이나 2분의 7파이를 나타내는 이 각이 나타내는 모든 각을 일반각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예. 자,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는 여기잖아. 얘는 4분의 7파이가 되기도 해. 그래서 2n 파이 플러스 4분의 7파이 4분의 7파이 이렇게 일반각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 소도법에 관해서 약간의 상식은 생겼다고 보고요. 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뒤로 넘어가 보면 572번. 자, 거기 보면 기억 50도는 8분의 3파이다. 미연 150도는 6분의 5파이다. 디귿 165도는 12분의 11파이다. 미을 240도가 3분의 2파이다. 미을
4분의 7파이는 315도다. 5분의 4파이는 156도다. 예. 옳은 걸 고르래요. 예. 이거 집어넣어서 판단하시면 되는 거야 사실. 파이에다 180도. 예. 여기 파이에다 180도 넣고 약분하면 4로 약분하면 2분의 35도. 야, 2분의 105도가 되니까 얘는 같지 않지? 야, 파이에다 180도 집어넣으면 약분의 30도니까 150도. 맞네, 그죠? 5 곱하기 30도에서 예. 파이에다 180도 집어넣으면 이거 약분하면 15도가 나와. 11 곱하기 15도는 165도 맞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고요. 180도를 집어넣으면 60도. 뭐야? 둘이 곱하기 120도니까 이거 아니네, 그죠? 예. 얘는 여기다 180도 집어넣고 약분하면 35도가 나와. 맞나? 25도가 나오나? 45도가 나오는구나. 예. 45도에 7을 곱하면 315도 맞네. 그치? 여기다 180도 집어넣으면 약분하면 30 몇 도? 6도가 나오네. 4, 32, 4, 6은 24. 이거 틀렸네. 해서 예, 같은 거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다. 파이에다 180도 놓고 계산해서 예, 똑같은지 보시면 된다고요. 예. 자, 574번. 다음 중 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하는 사분면이 나머지 넷과 다르다다. 1번 마이너스 1120도, 2번 마이너스 790도, 3번 693도, 4번 마이너스 3분의 25파, 5번 4분의 13파. 몇 사분면의 각이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여기 각이랑 감각이 필요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푼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배울 때 감각이 좀 챙겨 놓으시면 이제 두 번째 풀 때 되게 쉽고요. 뭔 생각을 하면서 저렇게 그림을 열심히 그리길래 지를 쳐다보는 것도 모를까요, 저 학생? 수정아, 너 뭐 생각해? 여자친구도 없잖아. 아무 생각 안 한다? 공부했다고 우기려고? 야, 이씨. 그래. 우기는 거 넘어가 줄게. 자, 얘는요, 360도를 마이너스 3번 가면 마이너스 1080도가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40도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어디 있는 거야, 그냥? 야, 마이너스 세 바퀴 돌고 마이너스 40도 더 가니까 이 각이 된다고 얘는. 자, 얘는 360도를 마이너스 2번 가고 나면 마이너스 720도이고 마이너스 70도 하면 되지. 마이너스 70도는 일로 안 돌고 거꾸로 돌아서 이렇게 가는 각이 되는 거야. 693도는요 360도를 한 번 가고 나면요 333도를 더 가면 돼서 333도는 요쯤 어디 있겠지. 자, 얘는 2파이가 360도거든. 그게 몇 번 가야 돼? 마이너스 4번.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더 가면 돼요.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마이너스 60도니까 이렇게 돼서 다 4사분면의 각이라고. 근데 얘는요 2파이 가고 4분의 8파이에 4분의 5파이를 더 가면 되니까 4분의 5파 여기를 나타내는 각이 돼서 얘 혼자만 3, 4분면이라 얘만 다른 각과 각이 달라. 4분면이 달라요. 각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된다고. 인치하고 피트를 왔다 갔다 하듯이요. 도하고 파이, 라디안을 왔다 갔다 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부탁 풀어봐 주세요. 각에 관한 감각을 잘 아는지에서 동경의 위치 관계 뭐 이런 문제 유형이 나와요.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오겠네. 예. 어떤 두 각의 동경이 알파, 베타가 동경이 같다. 사실 각이라는 도형은 두 개의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랬을 때 얘는 항상 여기 고정, x축의 양의 방향. 얘의 이름을 시초선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반직선을 동경이라고 합니다. 예. 동경이 일치하는 모든 각을 일반각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어. 이 도형이 나타내는 일반각. 예. 자, 그럴 때 알파하고 베타가 동경이 일치한다는 건 같은 그림으로 각을 표현한다는 뜻이야. 예, 그럼 이럴 때는요, 얘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파이 360도의 배수가 되는 성질이 있어요. 앞쪽에서는 360도 n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2파이 곱하기 n, 2n파이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360도의 배수를. 자, 알파 베타가 동경이 정반대면 어떻게 될까? 동경이 정반대면은요,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의 차가 2n 파이 더하기 파이, 예,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은요, 알파 베타가 x축 대칭, y축 대칭,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일 조건이 나와요. 두 각의 동경이 x축의 대칭이래. 그러면 x축, y축이 있으면 한 각이 이렇게 생겼으면 다른 각은 이렇게 생겨서 이 벌어진 정도가 똑같다는 소리거든. 그러면 이 각과 이 각을 더하면 여기에 꽉 차겠지? x축 대칭일 때. 대칭일 땐 더합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꽉 차는 거야. 360도의 배수로. x축 대칭일 때는요. y축 대칭일 때는 여기에 관한 대칭일 때 한 각이 이각이면 한 각이 이각, 벌어진 정도가 똑같아. 그러면 이 각하고 이 각을 더하면 여기 가서 꽉 차겠지. 그래서 둘이 더한 게 2n 파이 더하기 파이 꼴이 되고요. y는 x의 대칭이면 y는 x라는 직선은요, 이렇게 생겼잖아. 이거의 대칭인 두 개의 각은요, 여기가 똑같으면 이거 더하기 이거든요. 여기 가서 꽉 차겠지? 그래서 얘는 2n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요런 꼴이 되는 걸 이해하고 푸는 문제. 좀 외워야 될 부분도 있죠. 내신을 준비한 학생들은 무조건 만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자, 이걸로 문제 몇 개 풀어보도록 할게요. 거기 보면 유형 4번, 575번 여기다 풀어볼까? 자, 575번 보면 세타하고 6세타가 동경이 일치된대요. 이 각하고 이 각이 동경이 똑같다라는 건 빼주면 이 파이의 배수가 된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5세타는 EN파이니까 세타는 5분의 EN파이라고 계산할 수 있겠다. 근데 여기서 N은 뭐야? N은 정수가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각은요, 정수 0을 집어넣으면 0, 1을 집어넣으면 5분의 2파, 2를 집어넣으면 5분의 4파. 그림이 맞나? 3을 집어넣으면 5분의 6파. 5분의 6파이는 요쯤 되나? 5분의 6파. 4를 집어넣으면 5분의 8파. 이게 5분의 8인가? 헷갈려. 이쯤 되나?
잘 못 그리겠다 나도. 그림 완전 잘못 그렸는데. 잠깐만. 5분의 10파이가 2파이잖아. 5분의 5. 틀렸어. 자, 5분의 0. 아이, 짱나. 야, 5분의 0하고 5분의 2파이가 몇 도 정도 되니 얘들아? 야, 이걸 5등분 해야지. 하나, 둘, 셋, 넷, 5등분. 하나, 둘, 셋, 넷. 4개를 찍으면 5등분이 되는구나. 이게 5분의 2, 5분의 1, 5분의 2. 이게 5분의 2파이, 5분의 4파이, 5분의 6파이, 5분의 8파이. 예, 요런 각들이 나오겠다. 예. 근데 문제에서 어떤 각을 답으로 쓰래? 요 사이에 있는 각을 쓰라니까 5분의 2파이하고 5분의 4파이가 답이 되는 거죠. 예. 이쪽 단원이 물론 어려운 거 압니다. 선생님도 옛날에 공부할 때 어려웠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일단 처음 들을 때 최대한 따라 붙어야 두 번째 공부할 때 이해가 가는 거야. 아니 어려워. 그리고 놔버리면 두 번째 볼 때도 이해가 안 가요. 예, 좀 최대한 따라 붙으려고 노력을 해주세요. 가서 해설도 읽어보고 영상도 다시 보고. 자, 576번. 세타와 5세타가 일직선인데 정반대래. 두 각의 동경이 정반대면요, 빼면 이런 성질이 있다고. 5세타 빼기 세타가 2n 플러스 1파이 요런 꼴이 된다고요. 4세타니까 세타는 4분의 2n 플러스 1파이. 세타라는 각이 요런 각이 돼야 요런 조건을 만족한다고. 예. 그러면 얘도 역시 n에다 얼마를 집어넣어? 0을 집어넣으면 0을 집어넣으면 4분의 1파이, 1을 집어넣으면 4분의 5파이, 3을 집어넣으면 4분의 7파이, 4분의 1파이. 이게 4분의, 여기가 4분의 5파이가 아니지. 이게 4분의 5파이가, 미안. 다시.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으면 4분의 7파이. 스텝 1. 오늘 선생님의 머리가 좀 자꾸 버그가 생겼어. 4분의 3파이, 4분의 5파이, 4분의 7파이. 예. 이런 각들이 생기는 거야. 근데 거기 구하라는 각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2분의 파이하고 파이 사이에 있는 거. 요 사이에 있는 각을 구하니까 답은 4분의 3파이만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문제 579번. 자, 얘는 세타하고 5세타가 Y축 대칭이네. 세타하고 5세타가 Y축 대칭이면 대칭일 땐 더한다 그랬지, 그지? Y축의 대칭일 때는요 2n파이 더하기 파이에 꽉 찹니다. 둘이 더한 세타 더하기 5세타가 2n 플러스 1파이가 되는 성질이 있고요. 그럼 세타는 6으로 나눠서 6분의 2n 플러스 1파이가 되는 성질이 있다. 그리고 n은 정수야. 근데 구하라는 각의 범위가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잖아. 그럼 n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야 돼? 0을 집어넣어. 6분의 1파이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되겠다. 예. 자, 삼각함수 여러분이 새로운 걸 배우니까 되게 어렵죠. 예, 여기는 각이라는 거에 관해서 솔직히 태어나서 어떻게 보면 처음 오는 건가? 아니다. 60분법은 초등학교 때 배웠지. 중1 때도 배우니 각을. 예, 아무튼 좀 각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생각하던 것들랑 달라서 좀 힘들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개념
오늘 배우는 마지막 개념은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야. 자, 우리 부채꼴은요. 이렇게 원의 일부를 잘라낸 케이크 조각 같은 걸 부채꼴이라고 얘기를 하죠. 얘는요. 요걸 R, 요각을 세타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부터 요 세타는요. 호도법으로 표시를 해야 돼. 라디안으로. 예, 그러면 요걸 호의 길이라고 얘기하고요. L이라고 표기하는데 저 호의 길이 L을 R 세타 하면 나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넓이를 부채꼴의 넓이라 그러고 S라고 표기를 하거든. 이 넓이를 얘는요 2분의 1 R제곱 세타를 구하면 되는 성질이 있어요. 그리고 R 세타가 L이니까 여기 R 세타에다 L을 집어넣으면 2분의 1 RL. 호의 길이 L에 대해서 이렇게 구해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 R이 2개, L이 하나. 이렇게 되잖아, 그죠? 자, 이쪽 파트 같은 경우 선생님이 미안한 마음도 있고 가르칠 때마다. 왜냐면 여러분을 좀 이해시켜드리기가 조금 힘들어. 근데 이쪽 파트를 이해시키는 선생님의 능력만으로는 절대 안 되고 여러분이 따라 붙어 주셔야 됩니다. 예? 야, 선생님이 여러분 30년을 가르쳤어. 그래서 나름대로 진짜 잘 가르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예? 그걸 좀 감안해 주시도록 하세요. 예. 이 정도면 솔직히 훌륭하게 가르친 거예요. 자세하게. 영상 다시 보고 해설도 좀 보고 이해도를 높여주세요. 자, 공식으로 기획을 해야 돼요. 요걸. 자, 거기 보면 가볍게 풀어보는 문제가 몇 개 있죠? 546번. 반지름의 길이가 4고 중심각의 크기가 6분의 파인 부채꼴이 있대요. 그림을 그려봐도 되겠네요. 6분의 파이는 30도니까. 이런 부채꼴이 있대. 이거에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래요. 호의 길이 L은 R 세타 하면 된다고. R은 이거, 세타는 이거. 그래서 답이 3분의 2파이가 되는 거예요. 파이는 3.14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넓이 S는 이 부채꼴의 넓이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 2분의 1 곱하기 요게 R이야 4의 제곱 세타는 6분의 8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나? 이거 약분하면 8이 되고 8하고 6하고 약분하면 3분의 4 파이.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겠네요. 그 다음 문제 547번. 중심각의 크기가 4분의 파이고 호의 길이가 4분의 3파이래요. 그러면 중심각은 세타로 표현하는 거야. 이걸 중심각이라고 얘기를 해. 그게 4분의 파이고 호의 길이는 L이라고 표현하고 얘는 얼마인 거야? 4분의 3파이래. 그러면 공식에 대입해서요. L은 R 세타인데 L은 4분의 3파이고 R은 모르고 세타가 4분의 파이래니까 반지름 R은 3이었구나. 그죠? 예, 반지름 R은 3이었겠다. 예, 구하라는 게요. 반지름과 넓이를 구하랍니다.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2분의 1 3의 제곱 곱하기 중심각 세타 그래서 8분의 9파이라고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야, 넓이가 막 8분의 9파이, 4분의 3파이 막 이렇게 나오니까 좀 불편하죠. 예, 복습 좀 잘해주세요. 자, 548번. 호의 길이 L이 8이고 넓이가 12. 부채꼴의 반지름과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 L은 R 세타, S는 2분의 1 RL이라는 공식이 있었지.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고. 야, 여기 보니까 L이 8이라고 돼 있잖아. 대입하면 4R이 10이니까 반지름 R은 3이 되는 겁니다. 3 여기다 집어넣어. 3세타가 8이니까 세타는 3분의 8 라디안이 되는 거지. 이 문제는 파이가 없네. 그래서 더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후딱 풀어보시고 한 바닥만 더 하도록 할게요. 풀어봐. 자, 582번.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2파이고 호의 길이가 4파이래요. 어떤 부채꼴이 중심각이 3분의 2파이라는 건 120도. 호의 길이 L이 4파이랍니다. 보통 중심각을 이렇게 세타로 표현하고요. 호의 길이는 L로 표현하는 거야. 자, 우리 L은 R 세타로 구하는 거 아니야? 여기다 집어넣으면 L은 4파이, R 곱하기 세타는 3분의 2파이. 파이 없애주고 이 약분하고 나니까 R은 6이 나오네. 그렇죠? 반지름은 6이 나오네. 자, 반지름의 길이는 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넓이를 B파이라고 하는데, 야, 넓이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돼? 2분의 1 R L을 구해도 좋겠지? 자, R은 얼마야? 지금 6. L은 4파이. 그래서 12파이가 넓이다. 예, 요걸 B파이라고 한다고 그랬을까요? B는 12, A는 6. 뭐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앞에 거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문제였어요. 자, 583번. 자, 얘는 간단한 2차 함수의 최대값 구하는 연습 먼저 한번 해볼까요? y는 x 곱하기 4-x.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의 최대값은 얼마일까? 지금 2차 함수는요, 생겨먹은 게 최고차항이 마이너스니까 위로 블록인데 x절편이 0하고 4가 나오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잖아. 최대값은요, 가장 큰 함수값 y인데요. 2차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 좌우 대칭성에 있으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면 여기는 2가 되겠다. 그지? 그럼 얘는 최대값이 얼마? 이 함수가 2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2가 돼서 최대값이 4가 나온다고 이렇게 구하는 거야. 2차 함수 최대값 구할 때 이렇게 절편이 주어지면 이렇게 구하는 게 쉽네요. 583번. 문제 풀어보면 중심각의 크기가 4분의 3이고 둘레 길이가 22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타는 4분의 3이고요. 둘레의 길이, 아까 부채꼴이 어떻게 생겼었어?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R이고 얘는 L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그지? 예. 둘레의 길이는요 2R 더하기 L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2R 더하기 L, 얘가 22예요.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아, 이거 잘못 얘기했다. 이 문제 여기에 이거 쓰이는 거 아니야? 오늘 뇌가 좀 안 돌아간다. 야, 이건 좀 이따 사용할게요. 이거 사용하는 거 아니야? 자, 그런데 L은 뭐야? 2R 더하기 L은
R 세타인데 그게 22라고 주어진 거 아니야? 그러면 세타에다 4분의 3을 대입하면 2R 더하기 4분의 3R이 22고요. 얘는 4분의 통분하면 11R이 22가 되니까 R이 얼마가 되니? 8이라는 소리가 되겠네. 자, 반지름은 8, 세타는 4분의 3이니까요. 예, 부채꼴의 넓이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에 집어넣어서 이거 제곱하면 64. 세타는 4분의 3파. 이거 약분하면 16이 되고 이거 약분하면 8이 되니까 24파이가 넓이가 나오는 거였다. 틀렸지? 야, 4분의 3이었잖아. 그래서 여기 4분의 3이야. 파이 안 붙어. 4분의 3파이가 아니라 그냥 4분의 3이었어요. 중심각의 크기가. 자, 그 다음에 588번은요. 밑면인 원의 반지름이 3이고 모서리가 9인 원뿔의 건널비. 밑면의 반지름이 3이고 모서는 여기를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가 9인 이 부채꼴의 건널비, 이 원뿔의 건널비를 구하래요. 건널비는요, 전개도를 그려서 그 전개도의 넓이를 구해도 되잖아. 그죠? 근데 전개도를 그리는데 이걸 펼치면 중심각이 얼마가 될까? 요각이요 3분의 2파이가 된답니다. 예,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금 요 길이가 9였고 요 길이는 3이잖아. 그죠? 요 길이 어떻게 구해? 요 길이 얘는 현재 모르는 거야. 요 길이는 R 세타 9 곱하기 세타로 구할 수 있지? 근데 그 길이가 요 길이랑 똑같아야 되잖아. 얘는 얼마야? 이거 둘레의 길이는 2파이R 6파이가 되는 거지. 이 둘레의 길이는. 근데 얘네들이 똑같아야 되니까 세타는 9분의 6파 약분해서 3분의 2파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빨리 구했냐면 지금 얘를 이 도형에서는요 전개도의 중심각은 9분의 3 곱하기 2파이 9분의 3 곱하기 360도 하면 요 중심각의 크기가 나오는 성질이 있어. 그걸 이용해서 빨리 구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구한 다음에 건널비는 이 넓이 얼마? 2분의 1 R제곱 세타가 될 거고요. 요 넓이는 파이 R제곱이 될 테니까 얘랑 더하면 되겠다. 자, 약분하면 27파이고요. 얘는 9파이가 되니까 이거랑 이걸 더해서 건널비는 36파이라고 해주면 되겠네. 예, 건널비는 36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가이드인데 591번. 얘가 쟤를 이용하는 거야. 자, 둘레의 길이가 12인 부채꼴 중에서 그 넓이가 최대인 거. 야, 부채꼴이 R, L. 둘레의 길이가 2R 더하기 L인데 그게 둘레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10이라고 돼 있잖아. 그죠? 이런 부채꼴은요. 이렇게 날씬한 부채꼴도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고요. 이런 부채꼴도 둘레의 길이가 12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채꼴도 둘레의 길이가 12가 될 수가 있겠다. 조절을 하면 어떤 모양일 때 가장 넓이가 큰지. 자, 얘는요. S는 2분의 1 RL에다가요. 이 식을 대입해 보는 거야. 변수가 두 개. 둘 다 변하면 넓이를 구하기가 힘들잖아. 얘를요.
10-2r이라고 놓고 이렇게 집어넣어 볼 수 있겠지? 여기서 2를 빼내면은요 r 곱하기 5-r. 자, 넓이가요 r에 관한 함수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근데 얘는 이게 r축이고 이게 s축이면 0하고 5가 절편이 되는 이런 2차 함수가 되는 거야. 최대값은 언제 나와? 여기 2분의 5에서 얘네들의 중간에서 2분의 5를 집어넣으면 2분의 5 곱하기 2분의 5가 돼서 4분의 25가 넓이의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반지름을 구하라 그랬어. 반지름 얼마일 때? r은 2분의 5일 때가 되겠다. 예. 자, r에다 2분의 5. 지금 이 문제는 r값 구하는 거니까 답이 2분의 5야. 근데 r에다 2분의 5를 집어넣으면 l은 5가 돼서요. 모양이 이런 모양이 된답니다. 5, 2분의 5, 2분의 5, 얘는 5, 여기는 2락이야. 이렇게 될 때 넓이가 최대가 되는 성질이 있는 거야. 그래, 여기까지 후딱 풀고 넘어가서 또 테스트 받으세요.